인선왕후가 승하했다는 소식이 궁궐에 전해지자 조정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차 애송 때보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서인과 남인이 벌써부터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종 자신의 상복기간이 문제였는데요. 할머니를 향한 예법이었지만 실제로는 현종 왕권의 높낮이를 가리는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대전에 모인 대신들의 얼굴이 1차 때보다 훨씬 험악했습니다. 서인 원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인선대비마마께서는 대왕 대비이시니 전하께서는 기념복을 입으시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1년간 상복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인이 즉시 반박했어요. 무례하옵니다. 전하께서는 왕이시니 3년복을 입으셔야 하옵니다. 3년간 상복을 입으라는 주장이었어요. 현종이 의자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1차 애송 때처럼 망설이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예전보다 날카로워져 있었거든요. 즉위 초의 어린 왕이 아니었어요. 이미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 현종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서인 학자가 역사적 근거를 들며 공격했습니다. 선조께서도 그리하셨고 인조께서도 그리하셨사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남인이 맞섰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례옵니다. 왕은 왕이시니 3년이 맞사옵니다. 양쪽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번 쟁점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라 현종 왕권 자체였거든요. 궁궐 공기가 팽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왕이 누구 편에 서느냐 모두가 그것만 주시하고 있었어요. 궁인들까지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내관이 다른 내관에게 속삭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나이다. 다른 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차 때보다 훨씬 험악하다. 전하께서도 모두들 현종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신들이 현종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왕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한 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어떻게 하시겠사옵니까? 현종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대전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현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결정을 들어라.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대신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남인의 말이 옳다. 순간 대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서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거든요. 1차 때 그렇게 신중했던 왕이 이번에는 단호하게 칼을 뽑은 거예요. 서인 원로가 급히 나섰습니다. 전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현종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가 잘못 말했느냐?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왕이다. 왕이면 3년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남인들이 조심스럽게 기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승리였거든요. 하지만 현종이 그들을 향해서도 경고했어요. 기뻐하기는 이르다. 나는 남인을 위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왕권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남인들도 긴장했습니다. 이 왕은 어느 편도 아니었어요. 오직 왕권만을 위할 뿐이었습니다. 현종이 계속했어요. 앞으로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서인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왕권을 무시하는 자는 신하가 아니다. 서인 핵심 세력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숙청의 신호였거든요. 실제로 며칠 후 여러 서인 대신들이 파직되었습니다. 조정 판도가 하루아침에 뒤집혔어요.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득세했습니다. 하지만 남인들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현종이 자신들을 위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전하께서는 어느 편도 아니시구나. 남인 학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오직 왕권만을 생각하고 계시다. 이 와중에도 후궁 간택 문제는 절대 허락되지 않았어요. 정치 지형이 바뀌었지만 현종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인 대신 하나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전하,
이번 기회에 후궁도. 현종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하지 마라. 남인도 입을 다물었어요. 명성황후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남편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측근 상궁에게 말했어요. 전하께서 진정한 왕이 되어가고 계시는구나. 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전하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나이다. 2차 애송은 현종을 진정한 왕으로 만든 결정적 사건이었어요. 그날 밤 현종과 명성황후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옳았나? 현종이 물었어요. 명성황후가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옳은 일이었나이다. 이제 아무도 전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현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2차 예송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궁궐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다른 조선 왕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왕위 계승 후보는 오직 숙종 한 명뿐이었어요. 다른 왕자도 없고 다른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 대신이 다른 대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다른 대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불안하오. 그 어떤 왕자 경쟁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역사적으로 조선 왕실은 항상 복잡했습니다. 척장자와 서출 간의 경쟁, 형제들 간의 암투, 외척들의 권력 다툼. 하지만 현종의 궁궐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숙종 외에는 경쟁자가 없었거든요. 내관 하나가 다른 내관에게 말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로소이다. 궁궐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그러게 말이옵니다. 다른 왕자 마마들이 계시지 않으니 외척 간의 경쟁도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후궁이 없으니 후궁의 친정 가문도 없었거든요. 명성황후의 친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명성황후가 정치적 야심을 보이지 않으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서인 원로가 동료에게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왕실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 후궁 간택이 안 되니 길이 막혔어. 외척 정치의 전통적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남인 학자가 의아해했어요. 다른 남인이 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워낙 의지가 강하시니.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당황하고 있었어요. 권력에 개입할 틈이 없었거든요. 왕실 내부에 갈등이 없으니 개입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궁인들도 이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 궁녀가 다른 궁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궁이 참 평화롭지 않나요? 그러게요. 옛날 이야기로 듣던 궁궐 내 다툼이라는 게 여기서는 볼 수가 없네요. 후궁 간의 질투도 왕자들 간의 경쟁도 없는 궁궐이었어요. 이런 구조는 조선 왕조 역사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당쟁은 여전히 치열했어요. 서인과 남인이 각종 정책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핵심은 완전히 안정된 상태였어요. 당쟁이 왕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었거든요. 한남인 대신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쟁이 격렬해도 왕실은 흔들리지 않소. 그렇소. 개입할 틈이 없어서 그런 것이오. 현종이 명성황후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명성황후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지혜로우셨나이다. 현종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제거했어요. 그것이 그의 천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후궁 거부가 조선 정치에 남긴 첫 번째 성과였어요. 왕실의 단순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 외척 정치의 원천 차단, 왕자들 간 경쟁 구조의 완전 제거. 이 모든 것이 현종의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현종이 숙종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참으로 복이 많구나. 형제들과 싸울 일이 없으니. 현종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그 길은 고독했지만 확실했어요. 복잡하지 않았고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현종과 명성황후
그리고 숙종. 이 세 사람만으로 구성된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왕실이었어요. 조선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왕실 구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후궁을 두지 않겠다는 현종의 결단이었어요. 현종이 운명한 그날, 궁궐 전체가 정막 속에 잠겼습니다. 이른 아침 침전에서 들려온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전하께서 승하하셨다. 궁인들이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이상한 평화로움이 감돌았어요. 왕이 계승을 둘러싼 그 어떤 혼란도 없었거든요. 14세 숙종이 자연스럽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후보도 없고 다른 가능성도 없었어요. 대신들이 모여 의논했지만 논쟁거리가 없었습니다. 세자마마 외에 다른 분이 계시옵니까? 아니옵니다. 그럼 바로 즉위식을. 간단했어요. 조선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왕위 계승 중 하나였습니다. 숙종 즉위 과정에 어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왕자들 간 다툼도, 외척들의 암투도, 신하들의 편 가르기도 없었습니다. 명성황후 대비가 조용히 아들을 뒷받침했어요. 왕위 다툼 없는 즉위라는 극히 드문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대신이 감탄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승계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요, 조정은 숙종 시대에 들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왕이 보인 첫 번째 관심사는 후궁이었어요. 즉위 얼마 후 숙종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후궁 간택을 시작하겠다. 대신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선택이었거든요. 전하, 정말로? 그렇다. 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하겠다. 숙종은 후궁을 정치 도구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 간택, 인현왕후와의 갈등, 복잡한 궁중 암투. 현종이 막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숙종 시대에 폭발했어요. 궁궐이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궁인들이 당황했어요. 이렇게 급변할 수가. 아버지 때와는 정반대로구나. 장희빈이 들어오면서 궁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현왕후와의 치열한 경쟁, 왕자를 둘러싼 암투, 외척들의 권력 다툼. 현종이 평생 피하려 했던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명성황후 대비가 이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래서 선왕께서 그리하셨구나. 역설적이게도 아버지는 후궁을 없앴고 아들은 후궁 정치의 절정에 섰어요. 이 극명한 대비가 현종의 선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신하가 다른 신하에게 말했어요. 선왕의 지혜가 이제야 보이는군. 그러하오. 이렇게 복잡해질 줄이야. 궁궐이 피마르는 전쟁터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본 명성황후가 측근에게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오르셨구나. 현종의 선택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숙종 시대의 혼란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후궁 없는 15년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현종이 떠나고 나서야 그의 선택이 남긴 유산이 명확해졌어요. 15년간 후궁 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뿐인 기간이었어요. 그 15년 동안 외척 세력이 단 한 번도 커지지 않았고 당쟁이 아무리 심해도 왕실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단 한 명 후궁을 두지 않은 왕 현종. 그의 15년은 조용했지만 강력했어요. 복잡한 궁중 정치 없이도 안정적인 왕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전례 없는 실험이었습니다. 역사상 단 한 명 후궁 없는 조선의 왕으로 현종이 기록되었어요. 그의 유산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왕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종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모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통을 거부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